지금 끈떨어진 내란 수괴를 이별하고 제가 듣기로 벌써 이제 한 달쯤 된 것 같네요. 예. 그때부터 이미 소위 친윤 검사로 유명했던 예. 그 윤석열이가 검찰에 있을 때 게시판에 도배질했던 예. 그 검사들이 날 왜 친윤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예. 다닌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거든요. 예. 박근혜 정부 말기에 내가 왜 우병우 라인이냐 하던 검사들 많았는데 예. 거의 비슷한 현상들이. 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OECD 10대 선진국인 이 나라에서 후진국에서나 벌어지는 계엄령을 선포하며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윤석열이 기어이 오늘 체포됐습니다. 그동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어왔으면서 자기 한몸 살기 위해 수많은 부하들을 구속시켜 놓고 그리고 애꿎은 경호원들까지 불법을 저지르도록 해오더니 심지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자면 윤석열은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나를 체포하려고 하는 경찰에게 칼이라도 써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까지 했었다고 하는데요. 피를 보는 한이 있어도 체포에 응하지 않겠다는 거죠. 실로 미치광이요, 악마요, 괴물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을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 내전까지 획책했었다는 건데, 아니 윤석열을 지켜왔던 경호관들이란 청와대 때부터 쭉 이어져 왔던 직업 경호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 이전부터 있었던 경호관들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또 경호처장이나 경호실장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 구별할 줄 아는 우리와 똑같은 국민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지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은 1차 집행 당시에 집행 저지를 주도했었고 오늘도 역시 무력 대응 등을 추진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대다수의 경호처 직원들이 관저 내에 있는 대기동에서 머무르거나 휴가를 쓰는 방식으로 무력 대응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 김성훈이라는 자, 이거 인간 말종이거든. 실력도 아닌 놈이 그냥 와가지고 경호관이 다 나름 자부심이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무술해가지고 일반 보디가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를 지키고 나라의 안보를 지킨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경호관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야, 너 강아지 옷 사와. 너 이번 생일 이벤트에 너 장기자랑 뭐 할래?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놈을 어떻게 리더라고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놈 뽑아놓고 즐기고 있었단 말이 옳시다. 누가? 윤석열, 김건희가. 참고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아주 엄청난 제보를 폭로하며 국민들의 분노에 또다시 기름을 확 부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가 지난 2023년 여름 휴가 당시 김건희가 해군 함정에서 지인들과 술 파티를 했다고 폭로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은 어제 내란 국정조사 특위 자리에서 지난해 2023년 8월 2일부터 8일까지 내란 숙의 윤석열 부부가 여름 휴가를 갔는데 당시 해군 함정을 사적으로 이용한 의혹이 있다라면서 윤석열 부부는 당시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물렀는데 김건희가 군 함정을 불러서 지인들과 해상 술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이다. 노래방 기계까지 빌려다가 군 함정에서 술 파티를 벌이고 지인들 보라고 폭죽놀이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일정을 주관하고 주도한 사람은 바로 관저에서 버티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호처에서 윤석열 씨 안마를 해줬다. 처음에는 수행부의 국가대표 출신들이 있나 봅니다. 그 국가대표 출신들이 안마를 해줬다. 그런데 자존심이 상해서 지금 쉬쉬하고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 안마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경호처 분들이 이제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막 이러니까 위에 간부들이 한 말이 대통령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다. 이거는 아마 왕조 시대에도 이런 말 잘 안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성도들이 하는 말이 성추행 아니에요? 성추행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뒤에 이제 인사발령을 시키고 무도 사범이 안마 담당을 했다. 그래서 해외 순방 때도 항상 무도 사범은 같이 따라갔다. 등등등의 이제 메시지들이 오는데 물론 뭐 어디까지 사실이고 아닌지는 뭐 다 저희가 직접 보고 검증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 윤석열이 끄집어내가지고 조사해보면 별별 얘기가 다 나올 겁니다. 이런 거지 같은 자들이 말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요. 한겨레가 오늘 보도한 취재 내용을 보면 윤석열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국회 유리창을 깼던 건 흥분한 군중들을 막아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것과 경찰이 시민들을 막았던 이유는 흥분한 군중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유혈 사태를 막아내기 위한 일이었던 거고, 그리고 당시 계엄군들이 국회 안으로 진입하게 된 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질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답변했다는 거죠. 야, 이게 말이 되냐? 완전히 미친 거죠. 그래서 매우 찌질한 원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보통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윤석열이 체포된 후 공수처에 들어가는 사진을 보니 자신도 이젠 사회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짐작이라도 하고 있는 것 같은 표정 같은데요. 그럼 이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영상 전해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다 일종의 심리전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저녁에 공수처에서 군 쪽의 협조 끝났다라면서 네. 기자들한테 공지를 쓱 돌렸습니다. 자, 정확히 이제 공조본 공지로 나왔습니다. 공수처는 금일 오후 55경비단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가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고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음. 그러니까 이제 군은 막지 않겠다. 이제 55경비단이 이제 외곽 경비 담당이거든요. 근데 말하자면 문을 열어주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물론 뭐 저 보도가 나가자마자 경호처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는 그런 거 허락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니네가 허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55경비단이 앞에서 막느냐 안 막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오늘 태도를 보면 그냥 문을 열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국방부 차관이 오늘 이제 국정조사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강경하게 국민의힘의 그 임종덕 이런 그 똥별 출신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다 받아치면서 네. 야 니네가 그렇게 따로 별도 공문 보내가지고 거기 이제 55경비단이나 이런 애들한테 다른 명령을 내려버리면 명령 체계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경호처가 명령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국방부 차관이 이제는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 권한대행이니까요. 그 군용권은 나한테 있다. 내가 명령권자고 책임도 내가 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체포영장이 불법 부당하게 집행된 거라면 내가 나중에 처벌받겠다.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는 내일 명확한 입장을 밝힌 거죠. 우리는 협조한다. 그리고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12.3 사태 때 그날 그러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국가가 비상한 상황이었느냐?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제 국회에서 보여줬던 국방부 차관의 흔들림 없어 보이는 결기로 인해 군의 뚝까지 확실히 무너졌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공수처가 이젠 윤석열을 체포했다는 건 구속영장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란 거죠.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단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공수처로 끌려간 윤석열이 과천에 위치한 공수처 청사에서 조사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영상 녹화 거부를 고집하고 있어 영상 녹화도 없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도 거부하고 헌재 출석도 거부하고 체포된 후에도 영상 녹화도 거부하고 다 자기 맘대로 하겠다고 고집한다는 건데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오늘 새벽 권성동 원내대표가 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한다면서 국민에게 이렇게 큰 불안과 우려스런 대립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도 맞지 않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면서 국격과 예의를 거론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얼마나 바보로 취급하고 있었으면 아니 내란을 일으키고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아직 경호받고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손도 못 쓰고 있었으니 환율이 한 달 동안 계속 요동쳤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기에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내란이란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도 한 달이 지나도록 처벌받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불안한 생각이 들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단호하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권성동이 말하는 국격이란 것에 딱 맞는 일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위 쿠데타를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합심해서 저지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로 국격을 세우는 일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 받는 윤석열이 국민들에게 이런 찌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국민에 대한 예의에 맞는 행동이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처구니 없는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달에 한국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무려 5조 7천억 원에 가까운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이탈했다고 조사됐는데요. 참고로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자면 지난해 12월 한국 증권시장에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된 게 38억 6천만 달러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유출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3월에 기록했던 73억 7천만 달러 이후 최대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자 코스피 2,500선을 회복했을 만큼 상승 흐름을 타게 됐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됨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언론들은 이런 중요한 내용을 지적하지 않으니 민주당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가짜뉴스 프레임이 계속 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검찰이란 건데 특히 특검 출범이 계속 연기됐던 상황이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10일 뒤 검찰이 윤석열의 신변을 확보하기 때문이란 거죠. 지금 끈떨어진 내란 수괴를 이별하고 제가 듣기로 벌써 이제 한 달쯤 된 것 같네요. 예. 그때부터 이미 소위 친윤 검사로 유명했던 예. 그 윤석열이가 검찰에 있을 때 게시판에 도배질했던 예. 그 검사들이 날 왜 친윤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거든요. 예. 박근혜 정부 말기에 내가 왜 우병우 라인이냐 하던 검사들 많았는데 예. 거의 비슷한 현상들이. 그래도 궁할 때는 소위 말해서 맥가이버 칼인데 우리가 예. 여러 가지 도구를 갖고 있는 우리를 쓸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 전리품을 확보하고 그걸 가지고 흥정을 하자. 예. 그런 방식으로 생존해 왔기 때문에 그거 지금까지 먹히지 않았고 앞으로도 먹힐 수가 없죠. 근데 대신에 현 구조상 기소를 이제 검찰이 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이 이제 그 안에 출범하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시권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할 텐데 그래도 이제 과거의 수법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 있어서 먹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소 상황에서 어떤 장난을 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초반에 그런 우려를 했죠. 근데 그거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건 내란죄를 빼고 직권남용으로 하고 사실관계도 대충 비틀고 해서 물타기를 하고 장난을 치는 이런 방식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란으로 기소를 하되 내용 구성을 굉장히 엉성하고 부실하게 해서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다시 또 어떻게 하지도 못하게 망가뜨려버리는 이런 걸 생각했는데 이미 지금 아파트 말씀드린 여러 공소장들을 통해서 그걸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와서 그리고 이번에 윤이 저렇게 그 굴 속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너무나 그거를 어떻게 물타기 하거나 다시 왜곡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 조직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검찰이라는 집단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대단한 거를 가지고 있는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다라는 식의 외양을 갖추고 있었죠. 이번에 윤이 보여준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역사적 공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자들이 유일하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의 뭔가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거는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거에 그 독재 주구로서 맹활약해 왔던 경찰, 정보기관, 군 여기에 힘이 빠지니까 그게 이제 그 진공 상태를 검찰에 가서 채운 그 과정에서 이제 수혜를 본 측면이 크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언론과의 어떤 협업과 공생 관계들을 굉장히 정밀하게 정비해 왔었죠.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정점을 이뤘던 게 이제 국정농단 특검 과정에서 그때 일종의 검찰과 언론이 협업을 하면 정권도 무너뜨릴 수 있고 대통령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경험을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새긴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의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면 지금 있는 모습들이 현실적으로 보자면 세 부류가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러니까 윤한테 줄 서가지고 완전히 잘 나가고 있었던 집단. 또 하나는 윤한테 원래 줄을 서 있었는데 한동훈한테 더 가깝다는 쪽으로 분류돼가지고 한번 내쳐진 집단. 그다음에 이도저도 아니어가지고 불만을 품고 있으나 눈치 보느라고 나서지 못하는 집단. 요 딱 세 개였는데 요 세 개에서 지금 두 개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이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집단은 건강한 집단이냐. 거기도 감투를 씌워주고 자리를 쥐어주고 칼자루를 쥐어주면 언제든지 윤석열처럼 날뛸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런 사태가 벌어져도 그렇게 민주정부 때 시끄럽게 했던 게시판이 조용한 걸 보면 이 집단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권력지향적이고 그랬던가 얼마나 건전하지 못한 조직인가. 그러니까 윤이 지금 저렇게 막무가내로 대통령의 자리에서 무모한 계엄 행위를 벌일 수 있고 준비했던 이유가 검찰에 있었을 때의 경험 때문이거든요. 그때 내가 총장으로 무슨 짓을 해도 검사들은 찍소리 않고 다 따라오더라. 다른 데도 다 그럴 줄 알았죠. 다른 데는 검찰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건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전 의원의 말 그대로 영구 집권을 꿈꾸던 윤석열 정권은 이렇게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파면이라는 종착점엔 아직 도달하지 않았지만 하지만 전 세계인들이 생중계로 지켜본 비상계엄이라 기각이 될 확률은 매우 낮다라는 거죠. 만약 헌법재판관들이 단체로 쥐약이라도 먹었다면 몰라도 전 세계인들이 생중계로 지켜본 뚱딴지 같은 내란까지 기각시킨다면 이 나라의 국격은 아주 끝장나는 거고
그 이후에 윤석열이 돌아오게 되면 헌재 재판관들 역시 무사하긴 어려울 게 뻔할 상황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반드시 역사책에 기록될 비참한 최후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도 결국 자신이 스스로 불러온 당연한 상황이란 거죠. 그런데 윤석열 체포로 아주 기뻐하는 정치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겉으로는 아주 슬픈 표정을 짓겠지만 하지만 벌써부터 대선 출마를 공언하며 떠들어대는 걸 보면 하루라도 빨리 대선 시즌이 되길 학수고대하는 것 같은 모습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에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대표한테서 여론조사로 해서 대구 수성을 무소속 국회의원까지 가는 그 과정에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양산 포함해서 뭐 지역을 고르는 방법까지 하고 조언까지 해줘가지고 수성을까지 가게 됐던 당사자인데 명태균을 비롯해서 저까지 싸잡아서 사기꾼 집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으면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움 받은 거 없다? 이 사람들은 다 모르는 사람이다. 사기꾼이다라고 이렇게 취급을 한 자체가 저는 너무 기분 나빴거든요. 이 사건이 딱 마무리되는 시점에 홍준표 사과 받을 겁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힘을 내서 방송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